상상하는 모든 것이 옳다. 용오름의 강용성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이 이제 대망의 우리가 1강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이미 개념풀 세계지리는 촬영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지리 파트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개념풀 세계지리를 이제 세트로 들어주시면은 훨씬 더 좋겠죠. 수업의 방식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개념풀 세계지리를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지리 파트도 선생님 똑같이 하시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일단 선생님이 이제 올해 선택한 책이 바로 뭐냐면 이 개념풀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풀 책이 뭐 정확히 얘기를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풀에 대한 내용 정리뿐만 아니라 보충 자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선생님이 이제 첨부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 워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충분하게 여러분들 수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일단은 이거를 선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선정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호흡을 좀 맞춰주셔야겠죠. 이 수업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을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이 수업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미 선생님한테 뭐 자유스토리라든지 개념풀 세계지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선생님이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겸 사용 설명서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만의 약속이라는 게 좀 있겠죠. 우리끼리만의 약속이라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약속까지 다 마무리를 짓고 이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개념 파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에이 뭐 개념 중요한 거는 다 알잖아요. 그러는데 이 개념을 그냥 아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아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 파트를 했었을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암기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파트들의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암기를 해주세요 라는 파트들의 내용이 있을 거야. 이거는 무조건 잘 들어. 무조건 다음 수업 듣기 전까지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순수하게 얘기를 하면은 밀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해야 될 거 내일 하고 내일 해야 될 거 모레 하고 모레 해야 될 거 글피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오늘 해야 될 거 오늘 못 해. 다음 주에 하지 뭐. 1단원 끝나고 하지 뭐. 2단원 끝나고 하지 뭐. 뭐 자연지리 파트 끝나고 하지 뭐 하면서 계속 밀리는 거야. 물론 선생님도 압니다. 선생님도 거의 여러분들 이제 입시에 관련돼서 수업을 한 지가 지금 대충 횟수로만 한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도 해야 되지, 영어도 해야 되지, 수학도 해야 되지, 거기다 문제도 풀어야 되지, 테스트도 있지, 엄마한테 문자 가지 막 하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힘든 거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강남 인강까지 딱 들어와서 와 한국지리 강의 있네? 용선생 거 수업 들어야겠다. 그래서 1강을 딱 클릭을 한 순간 어쨌든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수업과 가장 최상의 수업을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 잘 맞아야 돼. 이게 현장 강의와 온라인 강의의 상대적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현장 강의도 선생님도 지금 이 촬영하고 오기 전에 현장 강의를 하고 왔어요. 현장 강의를 하고 왔는데 현장 강의 하면 선생님이 쭉 쳐다봅니다. 막 쭉 쳐다봐서 아이 컨택 하면서 야 졸지 마. 정신 차려야지. 야 이거 잘 봐.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뭐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시너지, 그죠? 기브 앤 테이크를 통해 가지고 선생님이 주고받고 주고받으면서 질문 대답까지 하고 뭐 분위기 전환도 해주고 박수 쳐가면서 깨워도 주고 그러면서 수업을 선생님이 끌고 나간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온라인 강의잖아. 온라인 강의는 제가 여러분들을 끌 수 있는 선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졸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여기는 태블릿 PC 놓고 여기는 모니터 놓고 유튜브를 켜놓고 수업을 하는지 계속 카톡 뜨니까 그거 보면서 하는지 아니면 수업을 들으면서 막 꾸벅꾸벅 졸면서 수업을 하는지 저는 몰라요. 맞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수업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지금
카메라를 보고 수업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연결이 우리가 인터넷 IT로 연결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수업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가짐을 단단히 가지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선생님 수업을 인강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강을 하나도 안 보다가 선생님 수업으로 인강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딱 보면은 와, 선생님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개그 콘서트에 나온 게 아니잖아. 맞죠? 선생님이 뭐 1박 2일에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수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부라는 게 원래 지루합니다. 그나마 지리는 재밌어. 그죠? 그 와중에 그 재미없는 공부들 중에 그나마 지리는 좀 재밌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끌고 나갈 건데 중요한 건 하다가 완강을 못할 거면은 그제 1강서부터 선생님이 29강까지 쭉 지금 커리큘럼 만들어놨는데 시작서부터 끝까지 따라올 자신이 없다. 와, 벌써 시작서부터 와, 힘들어. 그러면 들으시면 안 돼요. 시간 낭비야. 그 시간에 국영수 하세요. 네. 따라올 자신, 각오. 선생님은 지금서부터 총 29강에 걸쳐가지고 한국지리 완강하는데 최선을 다할 거예요. 난 다짐을 했어.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있는 거, 없는 거, 자료, 피드백, 테스트 계속 반복을 해드릴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안 돼 있잖아? 암기가 안 돼 있으면은 지금서부터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무너지냐? 간단하겠죠. 여러분들이 암기가 안 돼 있어. 그럼 선생님이 질문을 하겠죠? 질문하면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대답을 할 수가 없겠죠? 대답을 못하면 재미가 없겠죠? 재미가 없으면 자신감이 없겠죠? 자신감이 없으면 문제가 안 풀리겠죠? 문제가 안 풀리면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레파토리는 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딱 두 가지 종류를 강조를 할 거야. 이해를 해야 될 것과 암기를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최대한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암기에다가.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 암기를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가?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현장에 있으면은 테스트를 할 텐데 테스트를 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문제풀이로. 그죠?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문제풀이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문제풀이는 미리 문제를 좀 풀어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게 한 강에 개념 정리도 들어가 있고 문제풀이도 다 집어넣을 거거든. 그래서 총 중단원을 29개를 나눠놨단 말이야. 진짜로 많죠. 그 안에 개념 문제풀이, 개념 문제풀이, 개념 문제풀이 해서 29강을 만들어놨단 말이지. 그러면 문제풀이를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 미리, 그죠? 미리 문제를 선행을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지? 뭘 해야 된다? 미리 문제를 선행을 해가지고 오셔야 돼. 미리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지? 미리 문제를 풀어보시고 거기에다가 뭐까지 하셔야 돼요? 채점까지, 그지? 채점까지 미리 좀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거지. 뭐를? 해설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깔끔한 거예요. 뭘 들어야 돼? 해설 강의를 듣는다고 하셔야 돼. 정말 이게 제일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개념을 다 들었어? 문제를 다 풀었어?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서 개념 정리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문제 풀 시간 드릴 테니까 강의 스톱! 자, 문제 풀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강의를 딱 멈춰야 돼. 왜냐면 선생님은 이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딱 끝난 다음에 문제를 막 풀어야 돼.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해설 강의를 들으면 안 되거든. 근데 다른 친구들은 딱 팔짱 끼고 있어요. 그래서 자, 문제풀이 그냥 보는 거야. 이 문제가 이 문제, 이 문제면 이 문제. 해설, 답, 선생님이 질문하고 선생님이 답변하고 하는 것들을 그냥 귀로 계속 듣는 거야. 그러면 제가 실력이 더 높아져요. 선생님 어마어마하게 질이 잘합니다. 여러분들은 실력이 계속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선생님하고 약속을 지켜줘야 돼. 어떻게? 미리 여러분들이 선행을 좀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뭘 들어라? 해설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들어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간단해요. 뭐라는 거야? 이제 복습을 해주시는 거야. 자, 봐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미리 선행을 하고 채점까지 했고 해설 강의를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선행을 하면서 채점을 했었을 때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류가 나왔을 거야.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틀렸네? 근데 해설 강의를 들었어. 알았네? 맞지? 그게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뭘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약점을 체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 약점을 어떻게 해줘야 되니? 이 약점을 다시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맞지? 자, 다시 갈게.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했던,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했던, 아니면 다시 시작하시는 재수생분들이 되셨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진짜 무궁무진하게 거의 12년 동안을 하고 앉아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런데 이 사회탐구라는 거는요, 물론 이제 초등학교 때 사회도 했었고, 탐구 생활도 했었고, 그제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 과탐도 했고, 통합 사탐도 하고, 통합사회 같은 것도 하고, 나중에 사탐으로 와가지고 하긴 했지만, 진짜 본격적으로 수능과 입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일 거란 말이야. 여태까지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했던 공부하고, 사회탐구는 이제 처음이라고. 이제 막 갓난 애기가 아장아장 걷는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 복습을 해주셔야 돼. 그치? 무한 복습을 해주시면서 반드시 이 단어를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야. 내가 틀렸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 나 이거 실수네. 아, 나 이거 알고 있었는데 내가 왜 틀렸지? 아, 나 이거 알아. 난 이거 실수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 공부에서는 실수라는 게 없어요. 아시죠? 공부에서는 절대 실수라는 게 없어. 무조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든 건 다 실력이에요. 그지? 실수는 존재할 수 없어. 모든 건 다 뭐야? 실력이야, 실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어. 근데 해설지 봤더니 알았어.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 문제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수능 때 내가, 아니면 모의고사 때, 아니면 내신 때 내가 이 문제를 봤어. 나 이거 아는 건 줄 알았어. 근데 문제를 풀었어. 틀렸어. 그러면 그냥 틀린 사람 되는 거예요. 맞죠? 맞은 사람 되는 거야? 아니지. 그냥 틀린 사람 되는 거야. 틀린 사람. 근데 해설지 보니까 아, 이거구나. 알았어. 그래도 그냥 틀린 사람이 되는 거야. 복습은요.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실력을 최대한 늘리는 하나의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따분해. 그리고 힘들어. 그리고 너무 지루해.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 볼까? 다 알면은 틀리는 게 없겠지. 틀리는 게 없으면 복습할 필요가 없겠지.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이 과정에 지루할 필요도 없어요. 왜? 다 아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계속 복습하는데 지루하고, 지루한데 또 틀리고, 또 틀린데 또 복습하고, 이게 계속된다는 얘기는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야. 이 상태로 내신을 들어가던, 모의고사를 들어가던, 수능을 들어가던 성공할 수 있겠니? 때려 죽여도 성공 못해요. 장담하건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건 말고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약속을 좀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가자. 어려운 거 아니야. 그치? 맨 처음에 개념은 열심히 들어.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사진 보여주고 이것저것 다 해주고 다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이건 외우자 그러면서 로테이션도 해줄 거야. 그치? 이건 몇 도라고, 이건 뭐라고, 이 위치는 뭐라고, 키워드는 외워야지 라는 거예요. 문제풀이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돼. 선생님이 문제 풀어가지고 오세요. 스톱! 한 다음에 뭐 선생님도 이제 물 한 잔 먹던지 아니면 화장실 한번 갔다 오던지 그리고 선생님은 바로 촬영을 들어갈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텀에서 30분이고 40분이고 1시간이고 바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냥 수업을 쭉쭉 따라오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수업이 예를 들어서 러닝타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라고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은 수업을 듣는데 적어도 2시간 이상은 잡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문제를 풀었어. 그러면 채점까지도 다 했어. 근데 문제를 틀렸어. 그러면은 해설지를 보셔도 되고 안 보시고 그냥 오셔도 돼요. 자, 봐봐. 내가 문제를 맞았어. 그럼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00% 여러분들 걸까? 그건 아니지. 맞았더라도 복습해야 될 파트가 있고 5개의 선지 중에 4번이 답이 아닌 건 알겠거든? 근데 2번이 왜 답인지는 모르겠어. 그냥 4번이 답이 아니라서 찍었어. 이렇게 풀었던 문제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선지 하나, 내용 하나, 키워드 하나 빠지지 않고 정말 꼼꼼하게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복습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 파트를 딱 끝냈어. 그러면
이 1-1 파트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네, 선생님이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야, 우리 옛날에 1-1 파트 했던 거 기억나냐? 절대 안 해요. 그 단원에 최대한 집중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복습을 안 하고 그 내용을 인지를 못하면 문제는 여러분들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 정도만 약속을 좀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질문이라든지 Q&A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 뭐 질문 게시판에다 마음껏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어떤 강의가 개강이 될지는 선생님 공지사항에다 미리 다 올려놨어요. 몇 월 달에 무슨 강의 찍고 몇 월 달에 무슨 강의 찍고 몇 월 달에 무슨 강의 찍으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중 커리큘럼 같은 걸 만들어 주셔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1단원에서 맨 처음에 배울 거는 바로 뭐냐면 개념풀에서 국토의 인식과 지리정보라는 파트를 가지고 1단원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단원이 어떤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냐고 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토 문제라고 배운다. 그제?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이제 1시간 동안 쭉 체크를 할 건데 사실상 러닝타임이 조금 길 거야. 왜냐하면 일단 처음이기도 하고 우리가 습득해야 될 것도 좀 있고 이제 계속 호흡을 좀 맞춰야겠지. 그래서 대단원 1단원과 대단원 2단원은 조금 호흡이 길어질 거예요. 그지? 근데 그 뒤서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어느 정도 호흡이 맞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칙칙폭폭 막 달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토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1-1 파트에서 배울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국토의 인식과 변화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고지도라든지 지리지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이제 뭐 택리지라든지 아니면 대동여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를 분석하는 방법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할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리정보 체계와 지역조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내용들, 키워드 내용들,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것과 암기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이해해야 될 것들을 딱딱딱딱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은 깔끔하게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국토의 위치와 영토 문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 자, 주관식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서술형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선생님이 중요한 거는 일단 모의고사, 그죠? 그러니까 내용을 거의 대부분 이제 고2에서는 약간 상위권, 고3에서는 중상위권 파트를 컨셉으로 잡아서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평이하게 중하위권으로 위치를 잡으면은 모의고사도 안 풀리고 수능도 안 풀리고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성적이 나올 수 있게 제가 최대한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국토의 위치와 영토에 대한 문제라고 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국토의 위치라고 나있는데 국토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영역,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의 중요성은 한 국가의 위치는 자연환경, 역사, 문화적 특성, 주변 국가의 상호적 관계를 뭐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위치를 파악하는 필요성이라 그랬어요. 국토의 위치를 왜 파악해야겠니? 아, 당연히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고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 지도가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딨니? 그럼 대한민국 찾을 수 있겠죠?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중국보다 몇 배 작고 러시아보다 몇 배 작고 일본과 가깝고 이런 약간 지리적인 특징이나 지리적인 위치들을 알고 있어야지 거기에 상호 연관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고 자, 이제 첫 번째부터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우리나라의 위치. 여기다가 별표시 하나, 둘, 세 개를 쳐드릴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위치에는 특별하게 이제 몇 가지의 위치가 떨어지냐면 총 세 가지의 위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수리적 위치, 그 다음엔 지리적 위치, 그 다음에 관계적 위치라는 게 떨어지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키워드가 시험지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선지를 딱 준 다음에 다음은 무슨적 위치일까? 지리적이냐, 수리적이냐, 관계적 위치냐, 위도의 위치냐, 경도의 위치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위치에서는 기본적으로 수리적 위치와 그 다음에 밑에 지리적 위치와 관계적 위치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일단 키워드를 잡고 선생님이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틀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하게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마인드맵을 하나씩 만들어 드릴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트 있죠? 연습장이나 노트, 지리 노트를 따로 하나 만들어 두시면 좋아요. 그럼 거기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딱 볼 수 있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키워드들을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위치에는 수리적 위치가 있대요. 자, 그러면 모든 친구들이 여기서 뭐가 있어? 수리적 위치라고 하니까 숫자가 들어가는 위치가 수리적 위치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천만의 만만의 말씀으로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겠지. 수리적 위치는 뭐냐면 숫자로 만들어진 곳을 이해할 수 있는 위치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수리적 위치에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뭐다? 위도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뭐가? 경도가 들어가요. 수리적 위치에는 뭐가 들어간다? 첫 번째는 위도, 두 번째는 경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바로 뭐예요? 위도와 경도가 뭔지가 되게 궁금한 거죠. 자, 봐.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가 여기 이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위도와 경도를 여러분들이 간단히 보는 거야. 그러면 위도라는 건 뭐냐면요.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로축에 만들어지는 요 선을 우리는 뭐라 그래? 얘를 흔히 해서 위도라고 표현을 해요. 정확히 얘기할게. 이런 거 원래 수업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걸 왜 수업을 해요? 이건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본 게 한 40만 번 정도 봤을걸?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조금씩 왔던 위도의 개념과 실질적으로 이게 고3 입시에서 들어가는 위도의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을 해드리는 거야. 이해가 됐지? 그치? 그러니까 출제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위도 하면은 가로축이야. 위도 유명한 거 38선 끝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위도가 가질 수 있는 의미들을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위도라고 얘기를 하면은 위도는 맨 밑에 뭐가 있겠니? 예를 들어서 맨 밑에는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 적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적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적도로부터 위로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부터 더 위로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 여기서는 극이라는 게 있겠지. 자, 선생님이 지금 뭘 가지고 표현했어요? 여기는 적도가 있고 여기는 위도가 있고 여기는 극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충 봤을 때 적도는 계속적인 계절이 뭐가 되겠어? 여름이 될 테고요. 극은요? 계속적인 계절이 뭐가 되는 거야? 겨울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위도는요? 몇 계절을 가지고 있어? 4계절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됐지? 자, 선생님 위도를 얘기하면서 자꾸 뭘 가지고 지금 키워드 잡고 있어요? 그렇지. 기온을 가지고 키워드를 잡고 있는 거야. 위도는 기온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다? 기온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위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여름의 영향도 받고 겨울의 영향도 받으니까 여름과 겨울이 있고 여름에서 겨울로 가는 과정이 가을,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는 과정이 봄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4계절을 가지고 있고 자, 4계절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겠죠. 우리나라가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구본 중에서도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북반구 중에서도 어디에 가지고 있니? 중위도를 가지고 있겠지. 중위도라는 건 뭐야? 중간에 껴있는 위도라는 거예요. 얘가 0도가 되고 얘가 90도가 됐거든. 예를 들어서 얘가 0도야. 그 다음에 얘가 90도의 부기를 가지고 있어. 그럼 우리나라 중간 정도에 뭐 있니? 38도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죠? 휴전선이 38도선이잖아. 그러니까 대략 북반구 중간 정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반구 중위도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뭘 가지고 있어? 냉대와 그 다음에 온대의 기후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지. 냉대는 추운 거야. 겨울철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롱패딩 같은 거 아직도 입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끝나고 이렇게 딱 왔는데 친구들이 뒤에서 딱 봤는데 누가 누군지 한 명도 모르겠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롱패딩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입고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름이 되면 반팔을 또 입고 그치? 냉대와 온대가 섞이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끝났어요. 위도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위도로 볼 수 있는 건 우리나라의 위도가 33에서 43도 사이에 있다. 그제? 그 위도야. 그 다음에 4계절을 가지고 있고 38도에 뭘 가지고 있니? N이 요게 북이라는 뜻이지.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어. 호주는 남반구에 있고. 그 다음에 북반구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어디 있어? 중위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냉대와 온대의 기후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위도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봐. 위도의 특징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외워요? 너무 어려워요. 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듣고 있으면 이해가 돼. 근데 만약에 이걸 딱 없애버린 다음에 자, 얘기해봐. 라고 하면은 얘기를 못 한단 말이야. 그럼 뭐다? 모르는 거예요.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안 들으면 모를 것 같아. 반대로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말해봐 그러면 몰라요. 말해서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에서 항상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들으면 끄덕끄덕 알 것 같아. 근데 이거 뭐냐? 물어보면은 몰라. 야 이거잖아. 그러면 맞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지금 선생님 하고 있죠. 레파토리 뻔한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실력이거든. 그게 차곡차곡 실수가 쌓여. 그럼 실력은 어떻게 해? 차곡차곡 떨어지겠지. 그리고 성적이 나오면은 개판 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로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거 계속 잡아드릴 테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거 뭐였지? 이거 몇 도였지? 얘 온대, 냉대, 북방구, 중위도 이런 거 계속적으로 로테이션을 시켜드릴 거야. 그때 모니터를 보고 따라서 대답을 하세요. 네. 물론 밖에서 엄마 아빠가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어. 우리 아들 딸들 새벽 1시에 인강 듣는다고 막 수업 듣는데 선생님 소리는 들리는데 애가 방에 혼자 있는데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박수 치면서 막 혼자 얘기하고 그래. 그럼 엄마 아빠는 깜짝 놀랄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 성적은 더 많이 올라가서 엄마 아빠가 더 놀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런 특징들이 여기에 있는 특징들 그거예요. 자, 그러면 키워드 가자. 암기할 걸 알려준다 그랬었지? 우리나라는 어디? 북위 33에서 43도에 갔다는데요. 자,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 왜? 우리나라의 최남단과 우리나라 최북단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셔야 돼요. 최남단, 최북단, 최서단, 최동단. 이건 외워두셔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할 거야. 이거 숫자 외워야 돼. 33에서 43 외워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기후대? 냉온대 기후대 나타나고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대. 자, 여기선 계절의 변화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사계절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요거를 우리가 온대기후, 그치? 냉온대기후라고도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계절의 변화는 사계절이라고 표현한다. 여기까지야. 북반구 중위도. 여기는 이제 북반구 중위도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키워드가 나오겠죠. 북반구 중위도가 있냐? 냉온대기후가 있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 수리적 위치구나. 그 중에 무슨적 위치? 위도에 관련된 위치구나. 이렇게 가시면은 정말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생뚱맞게 경도가 나왔습니다. 자, 경도는 뭐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여줄게. 자, 아까 선생님이 잠깐 보여줬던 세계지도예요. 세계지도인데 그냥 크게 보세요. 여기가 우리가 날짜 변경선이라서 180도가 되는 거고 이쪽에서 쭉 보면 여기가 우리가 본초 좌우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여기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빨라지고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뿅 한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시간이 느려지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날짜가 바뀔 수 있는 날짜 변경선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적도지. 적도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워지는 거고요.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추워지는 거야. 그래서 밑에는 이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는 남반구,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북반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지를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익숙할 텐데 한국지리만 하시는 분들은 그닥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을 거야.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어.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짱짱짱짱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건 뭐라 했어요? 위도라 그랬었죠. 근데 세로로 선이 그어지는 건 뭐야? 경도라 그랬어. 근데 아까 선생님이 경도 설명하면서 뭐라 했어요? 시간의 변화가 나타난다 그랬었지. 자, 결과 나왔다. 뭐가 나왔어? 경도는 무조건 시간이에요. 그치? 얘는 뭐다? 얘는 시간. 얘는 뭐예요? 기후나 기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두 개에 대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잡아야겠지? 하나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하나는 위도와 경도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얘는 우리나라는 뭐다? 동경 124에서 132도 사이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최서단과 최동단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잡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동경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스트가 있고 웨스트가 있거든. 그중에서 이스트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북위가 나와 있죠. 북위는 N과 S가 있어요. 사우스와 놀스를 얘기하는 건데 그중에 우리는 놀스를 가지고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경도의 영향이라 그랬어요. 동경. 자, 요거 외워야 되겠지? 우리나라 동경을 영도라고 하는데 영도라고 하는 걸 뭐라 그런다? 표준경선이라고 불러요. 뭐라 그런다? 표준경선. 자, 이거를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한꺼번에 정리를 해주겠지만 우리나라는 최북단이 있고 최남단이 있고 최서단이 있고 최동단이 있어.
시간의 기준이 되는 표준 경선이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 한반도 가운데를 지나는 중앙 경선이라는 게 있어요. 토할 것 같죠? 그죠? 근데 괜찮아. 이거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지도 정말 심플하게 하나로 딱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것만 계속 연습을 하시면 돼요. 외울 게 많어. 그러면 뭐 흔히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 외울 게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공부하시면 안 되죠.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국어는 이해하니? 영어는 이해해서 문제 풀어요? 수학도 이해해서 문제 푸니? 아니야. 잘 생각해봐. 다 외우시잖아요. 맞죠? 국어도 지문 보고 지문의 뜻들 다 외우고 얘가 가지고 있는 단어, 수거의 뜻들 다 외워가지고 시험 보지 않나? 영어는 심지어 단어를 다 외우시잖아요. 맞죠? 단어, 수거, 구문 다 외우시잖아요. 수학도 공식을 외워야 되지 않아?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을 외워가지고 대입시키지 않나? 근데 왜 사회탐구는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 세상에 이해하는 공부는 없습니다. 네, 외워서 그 다음에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세요. 방법은 없어요. 뭐 저한테 선생님 그래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데 되게 죄송한 얘기인데 왕도는 없습니다. 100%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 그냥 가감 없이 선생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가감 없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정말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와 이거 39강인데 야 30분 안에 다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대. 그러면 제가 미쳤다고 인강 찍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수업을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30분짜리 하나 유튜브에 딱 올려놓고 애들 다 만점 맞고 그럴 수 있잖아. 그치? 선생님이 시간이 넘치고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거를 막 29강씩 찍고 그런 게 아니야. 왕도가 없기 때문이야. 무조건 정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시작서부터 강조를 하는 거야. 이게 한국지리뿐만이 아니에요. 뭐 사회문화가 됐던 생활윤리가 됐던 윤리화 사상이 됐던 세계지리가 됐던 정법이 됐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 어차피 가야 될 길이면 그 길이 자갈밭이 됐던 뭐가 됐던 무조건 마음을 비우고 가시는 게 맞아요. 자,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동경 135도의 표준경선을 사용한다. 자, 표준경선 용어 떴어. 조금 더 선생님이 쉽게 표현해 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본초 좌우순이 지나는 영국보다 9시간이 빠르다 그러는데 솔직히 여기까지는 볼 필요가 없긴 한데 가끔 가다가 이게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있어요. 좀 연세 드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정말 옛날에 구한말 시대 아니 농담이고요. 한 5년, 6년 됐을 거예요. 네, 5년, 6년 전에는 실제로 시차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걸 공부를 했었어야 돼. 세계지리에서는 심지어 어느 정도가 됐었냐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뭐 1시간에 뭐 방사능이 어디까지 펴졌을 때 칠레에 도착하는 시간은 뭐 몇 시다. 그때 우리나라의 시간은 몇 시다. 그래서 몇 시간 차이가 난다. 이런 걸 실제 수능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고. 자,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표준경선이 나왔잖아요. 표준경선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를 같이 가야 돼? 중앙경선이라는 거. 그지? 중앙경선이라는 것도 같이 가야 되는데 중앙경선은 127도 30분에 얘가 이스트를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일이 점점 더 커졌다. 자, 멀리 가지 말고 지금 우리 깔끔하게 이것 좀 정리 좀 하고 갑시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선생님이 쉽게 한 번에 눈에 들어올 수 있게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 한반도가 있어. 한반도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반도 그리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쉽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 자, 봐. 이렇게 네모를 하나 그리세요.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야 그냥. 그치? 우리나라 한반도야. 자, 한반도를 4등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4등분을 하나 하세요. 이 안에 대한민국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그냥 상상을 해.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이게 필요한 거니까. 그치? 선생님이 단순화만 시켜드리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북단. 자, 여기 가장 북쪽에 있는 선이지? 최북단은 몇 도냐 그러니까 43도의 북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지? 얘 몇 도? 43도의 북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남단이래요. 최남단은 33도 06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확히 갑시다. 33도 06분의 북위를 가지고 있어요. 왜 06분까지 하냐면 얘가 시험제 잘 나와서 선생님이 이것까지 해주는 거야. 그래서 43도 북위가 나온 데는 뭐라 하냐면 우리가 유포진
유포진이나 온성 이렇게도 부르고요. 33도 공유포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걸? 얘가 어디야? 얘가 마라도가 떨어집니다. 어디라고? 이게 마라도가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동경서경 해야 되겠지? 자, 우리나라에서 서경으로 가장 서쪽에 있는데, 그치? 가장 서쪽에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얘가 124도의 이스트를 가져갑니다. 124도 이스트. 그치?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야. 여기가 만도라고 해서 이제 북한의 신의주 지역이에요. 북한의 신의주 지역. 거기가 최서단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로 쭉 이렇게 선을 내리면은 얘는 다 외워야 돼. 131도 52분의 이스트를 가져가는 거지. 얘가 어디다? 얘가 바로 독도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총 4개의 사극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극. 하나는 유포진, 하나는 마라도, 하나는 만도, 하나는 독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자, 이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건 미리 들어갈게요. 일단 독도는 무조건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뭐야? 요 마라도까지는 나와요. 그래서 솔직히 이 두 가지만 가져가셔도 되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려고 공부한 건 아니니까. 그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뭐가? 정가운데예요. 정가운데로 이렇게 지나는 선이 하나 있거든. 얘를 뭐라 하냐면 얘를 중앙경선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이걸 중앙경선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야. 선생님, 우리나라 한가운데 지나가면 뭐가 좋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네, 중앙경선. 그래서 중앙경선은 얘가 아까도 했죠? 127도, 7도에 30분의 뭐가? 동경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120도 30분의 동경을 가져가는 게 우리나라의 중앙경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끝나니? 아니지.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있다 그랬었죠? 그게 뭐야? 표준경선이에요. 자,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았을 거야. 자, 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경도의 숫자가 작아지고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경도의 숫자가 커지는 거 알겠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도의 숫자는 커지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위도의 숫자는 작아져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뭐 일출시간, 일몰시간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게요. 그지? 우리나라를 통과를 안 해서 이렇게 지나갈게. 우리나라 통과를 안 하는 요선이 하나 있는데 요선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 아까 배웠죠? 얘가 바로 뭐가 돼? 표준경선이라고 불러요. 오히 뭐라 그런다? 표준경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경선이 몇 도냐면 얘는 135도의 이스트를 가져갑니다. 자, 선생님 왜 우리나라를 안 지나간다고 얘기했는지 알겠니? 우리나라의 독도가 몇 도예요? 131도 52분이에요. 그러니까 131도 52분이 우리나라의 독도 끝이거든. 근데 표준경선은 그거보다 135도니까 더 오른쪽으로 왔겠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나라를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는 요 사각형이니까. 그치? 하나만 더 업그레이드 해볼까? 요선. 여러분들 요선 알잖아요. 우리나라 한반도 정가운데를 지나가는 거. 얘가 흔히 얘기하는 휴전선, 38도선 이거죠. 자, 끝. 방법이 없다. 무조건 다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되게 죄송해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실제 지도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여기다 이제 간단하게만 표시해 줄게. 그죠? 자, 간단하게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은 우리나라의 최북단인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유포진이 되는 거예요. 몇 도? 이럴 때 얘기를 해보라고. 몇 도가 되는 거야? 얘는 43도의 북위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만도가 되는 거예요. 만도는 몇 도? 경도가 124도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여기에 제주도가 있고 제주도 밑에 마라도가 있겠죠. 요 마라도 맨 밑에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얘는 33도 06분의 북위가 나오는 거지. 여기가 마라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맞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울릉도, 여기 독도. 그러면 독도는 쫙 하면은 몇 도가 되는 거야? 124도에 이스트가 다시 131도 52분의 동경이 떨어지는 거지. 자, 거기에다가 휴전선을 딱 끄면 아이고, 휴전선 이렇게 오면 독도를 좀 더 위로 그렸네. 휴전선이 딱 나오면 여기가 38도가 되는 거고. 자,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앙으로 쭉 선이 내려온대요. 그럼 이게 뭐가 돼? 이게 중앙경선이 되는 거지. 몇 도? 얘가 중앙경선이니까 중앙경선은
127도 30분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 독도보다 훨씬 더 동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표준경선이 되는 거야. 그럼 표준경선은 135도가 되는 거야. 이지도보다는 이지도가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그리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연습하기도 편한 거야. 진짜 이거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선생님하고 이번 시간에 첫 약속이야. 이거 연습 안 되면은 나중에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 막 엉켜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 깔끔하게 필기를 좀 해두시고 선생님은 잠깐 칠판 정리하고 바로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리적 위치까지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 위치를 들어갈게요. 지리적 위치도 똑같은 레파토리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 자, 일단 우리나라가 어디 있다? 유라시아의 대륙 동안에 위치를 하고 있대요. 자, 요거 중요하죠? 대륙의 무슨 한? 동안에 위치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았다. 아, 키워드 나왔죠? 계절풍의 키워드. 여름에는 고온 다습하고 겨울에는 한랭 건조하면서 뭐가 크대요? 연교차가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다. 연교차가 굉장히 큰 무슨 성기요? 대륙성기요. 이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이게 나중에 후반부로 가면 이제 기후 파트 때 선생님이 이거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줄 거거든. 그러니까 연교차가 만들어진 이유, 비열차, 대륙도, 연교차 이거 다 설명을 해줄 건데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단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 자, 이게 왜 나타나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가 우리가 유라시아라고 불러요. 자, 여기가 이제 유럽과 아시아로 표현하면 유라시아라고 부르는 거고 유라시아 지역은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세계지리 하신 분들은 배웠겠지만 이렇게 편서풍이 붑니다. 편서풍.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분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 그래서 이건 대륙의 서안 쪽. 얘는 육지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여기는 대륙 동안 쪽. 그러니까 대륙 동안이니까 연교차가 커. 대륙의 성격을 받으면 연교차는 기본적으로 커지거든요. 최연화 평균 기온과 최난화 평균 기온의 격차가 커진단 말이야. 비열차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계절풍 기후대를 가져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름철과 겨울철에 강수의 집중률이 만들어지면서 여름에는 강수가 집중하고 겨울에는 한랭 건조하면서 우리나라의 계절풍 기후대가 만들어진다.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반도적 위치라는 거예요. 삼면이 둘러싸인 반도적 위치. 그러니까 대륙 동안과 반도적 위치가 같이 나타나고 진출의 유행에서 임해공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다. 이게 반도적 위치.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적 위치는 뭐냐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제 어떤 국가와 어떤 국가가 서로 변화를 했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키워드들이고 이게 바로 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사극에 대한 거 키워드 줬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얘가 우리나라의 최북단 그지? 유포진, 그 다음에 최서단, 마안도, 여기는 이제 유원진이라는데 유포진이나 유원진이나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제주도 남쪽에 마라도, 여기가 독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135도로 더 가면은 우리가 중앙경선, 다시 표준경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반도 정가운데로 가면은 중앙경선 120도 30분이 있다. 요게 바로 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죠. 표준경선이 135도가 있고 여기가 중앙경선이 있다. 이런 뜻이고 뭐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여기에 중앙경선이 떨어지는 거고 한 요 정도에서 요 정도 떨어지는 게 이제 135도의 표준경선이 떨어진다. 요걸 이제 표현을 해주고 싶은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계속적으로 보는 거고 뭐 우리가 표준시가 영국보다 총 9시간이 빠르다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9시간이냐 7시간이냐 8시간이냐 솔직히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 그냥 빠르다 느리다만 나오는데 그냥 빠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죠. 이제 대척점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대척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절이 반대되는 요걸 우리가 대척점이라고 그러는데 자, 간단하게만 설명해 줄게. 요거를 뭐라 한다? 우리가 대척이 된다. 그래서 대척점이다라는데 가끔 가다가 이것도 이제 시험지에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대척점은 간단하게 봐드릴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38도선이야. 그지? 38도예요. 그러면 여기가 0도를, 적도가 0도잖아? 그지? 0도를 중심으로 해서 맨 위가 몇 도냐면 여기가 90도의 북위를 가져가고요. 맨 밑에가 뭐냐면 여기가 90도의 사우스, 남위를 가져간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얘와 얘는 서로 대척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 중간에 있대요. 몇 도? 38도의 북위를 가지고 있대. 그럼 밑에도 몇 도야? 38도의 남위를 가져간다는 거야. 서로 위도와 경도가 반대돼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38도 부기가 만들어지면 얘의 대척점은 예를 들어서 38도의 S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이 나왔을 거야. 뭐니? n을 s로만 바꿔주고 숫자는 그대로예요. 이해가 됐니?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뭐 계산을 한다 안 한다의 개념보다는 계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훨씬 더 풍부하게 요 정도만 알면 돼. 숫자가 예를 들어서 대척점을 하는데 위도의 숫자가 38도인데 뭐 경도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뭐 52도야. 그치? 왜냐? 가끔가다 90도를 여기다 빼주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러면 무조건 틀렸다고 하시면 돼요. 왜? 숫자가 무조건 동일해야 되거든. 대척점은. 그래서 위도 하나만 보고도 시험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135도의 경도를 가져간대요. 우리나라 표준경선이야. 그러면 이 135도에서는 뭘 빼주는 거야? 180도를 빼주셔야 돼요. 그지? 180도를 빼줘서 얘는 몇 도? 45도에 45도 이스트를 웨스트로 바꿔주시는 거야. 이스트를 뭘로? 웨스트를 바꿔주시고 180도에서 그지? 180도에서 몇 도? 135도를 빼주셔서 여기에 45도가 나오고 135도 이스트를 웨스트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지? 이건 대척점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위도는 180도를 다시 경도는 180도를 빼주시고 위도는 그냥 가시면 돼요. 그지? 그러니까 얘가 마찬가지야. 봐봐. 얘가 36도지. 그럼 원래 대척점이라고 하면 여기다 뭐라 써줘야 돼? 36도 S라고 써줘야 돼요. 그지? 요거는 좀 아쉬워. 그지? 대척점을 구하라고 해놓고 여기는 36도라고 해놓고 여기는 38도라고 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헷갈리겠니? 그치? 근데 원래는 36도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128도죠. 그럼 180도에서 128도 하니까 여기는 어떤? 52도라고만 써줘야 돼. 그지? 52도라고만 딱 써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52도 30분이라고 써줬으니까 이건 진짜 우루과이의 위도를 표시한 거예요. 근데 원래 대척점은 이렇게 구하면 안 돼. 알겠지?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구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리적 위치 쭉 나와 있고 관계적 위치 같은 경우도 나와 있고 본초 좌우선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거 15도끼리 뭐 차이가 난다는데 요건 무슨 뜻이냐면 자, 요걸로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0도야. 그치? 요걸 보면 돼. 여기가 0도인데 여기를 뭐라 하냐면 얘를 우리가 본초 좌우선이라고 불러요. 본초 좌우선이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를 뭐라 그래? 요거를 우리가 날짜 변경선이다. 요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초 좌우선으로부터 날짜 변경선까지는 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도가 빠지냐면 180도가 빠지는 거거든. 그 다음에 본초 좌우선에서 서경 쪽으로 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도가? 180도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360도래요. 그지? 360도가 지나가면은 몇 시간이 빠지는 거야? 24시간이 지나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1시간에 몇 도씩 움직이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5도씩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에 15도씩 움직이는 건데 이게 정확히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가 우리가 본초 좌우선,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인데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게 편해요. 이쪽으로 가면은 180도 웨스트가 되는 거고요. 자, 이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180도 이스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빠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시간은 뭐가 되는 거야? 느리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표준경선이 몇 도라 했니? 135도라고 했었죠. 그지? 135도 이스트고 얘는 0도란 말이야. 그러면 135도에다가 나누기 얼마로 해주면 돼요? 15로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뭐가 떨어져? 딱 9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간이 총 몇 시간? 9시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고 9시간의 차이에 의해서 어떻게 동경적으로 180도로 갔지? 그지? 동경자가 붙으면 무조건 시간이 빨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총 9시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보다 우리나라가 9시간이 빠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나중에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쉽게 나와요. 자,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조금 해야 되는데 한국지리는 이 정도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제 관계적 위치가 나타나는 거야. 끝났죠? 그치? 그러면 이제 뭐 위치에 따른 우리나라의 위상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위상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유라시아의 끝자락에 있고 반도를 끼고 있으니까 바다로도 갈 수 있고 육지로도 갈 수 있고 유라시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유럽 통일이 된다면, 그제?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바다를 통해 가지고 신대륙도 갈 수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추적인 기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싶은 거야. 그 내용들이 여기에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됐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여기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여기 뭐 TMR이 무엇이니, TSR이 무엇이니, TMRG가 무엇이니 이런 거 외우면 돼, 안 돼? 이런 것들이 외우는 게 이제 우리가 하수의 역할들이라는 거죠. 하수들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뭐 통일이 된다면 바다로도 나갈 수 있고 육지로도 나갈 수 있고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표현해주고 싶은 거죠. 별 내용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북극 항로라고 나와 있죠. 자, 북극 항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원래 이제 북극으로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수에즈 운하를 통해 가지고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한참을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북극은 그냥 뿅 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건 지구본을 통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좋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럽에서 출발을 했어요. 자, 유럽에서 출발을 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빠져가지고 수에즈 운하 쪽으로 빠져가지고 그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와야 돼. 진짜 멀게 돌지.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뿅 이렇게 넘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평면적으로 보면 되게 먼데 이거를 우리가 지구본 쪽으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알래스카 쪽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돌아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럼 훨씬 더 짧게 단거리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리상의 키워드도 보면 알겠죠. 수해장로를 따지면은 거의 대부분 22,000km가 떨어지는데 얘는 지금 15,000km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훨씬 더 가깝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북극해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쇄빙선이 있어야 돼. 쇄빙선. 쇄빙선이 뭐예요? 얼음을 깨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음을 깨면서 갈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었거든. 근데 개발이 됐어요. 예, 개발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스스로가 쇄빙선을 하고 뒤에 이제 컨테이너 선박들이 따라오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쇄빙선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북극해를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심지어 이제 영토 분쟁도 나타나는 지역들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만 좀 이해하고 키워드만 잡아두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잠깐 이쪽으로 오시면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총정리 를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로 우리가 문제풀이 겸 이제 내용 정리 겸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할 건데, 봐봐.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뭐가 들어간다? 위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키워드 나왔어. 자, 우리나라의 위치를 판단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위치에서는 총 몇 가지 위치가 나타난다 했어? 3가지 위치가 있다 했어요. 첫 번째는 무슨적 위치? 수리적인 위치가 있고, 두 번째는 무슨적 위치? 지리적인 위치가 있고, 세 번째는 무슨적 위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관계적 위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랬을 때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와 관계적 위치를 표현을 해주는 건데, 수리적 위치에서 다시 몇 개로 나눠져? 2개로 나눠지는 거지. 첫 번째는 무슨적 위치? 위도에 관련된 위치와 두 번째는 무슨적 위치? 경도에 관련된 위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도에 관련된 위치는 여기에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써보란 말이야. 뭐라고 써? 사계절이 있고 북반구 중위도에 있고 냉온대 기후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여기서 다 튀어나오겠지. 경도는 시차 계산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시간의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고 우리가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보다 9시간이 약간 빠르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쓸 수가 있단 말이야. 한 번씩 써봐. 그 다음에 지리적 위치에서는 우리나라가 무슨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 그죠? 대륙의 동안을 가지고 있는 대륙 동안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반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반도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륙 동안의 위치는 우리가 대륙 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지. 대륙의 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뭐 연교차 격해도 대륙도가 커지면서 계절풍 기후대를 가져가면서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고 기온이 높고 그치 겨울철에는 강수량이 적고 한랭한 기후대를 가져간다. 그래서 나중에 업그레이드 되면은 벼롱사가 가능하다.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반도적 위치라는 게 나타나면은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바다로에 나갈 수 있는 접근성이 많고 임해공업지대와 남동임해공업 지역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관계적 위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때때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되게 친했는데 지금은 안 친한 적이 되게 많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친해지고 갑자기 안 친해지고 오늘의 우방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 내일의 적은 오늘의 우방이 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리적 위치는요.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얘는 무슨적 위치냐면 불변에 의해서 나타나는 불변적 위치예요. 절대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리적 위치도요. 무슨적 위치가 되는 거야? 얘도 불변적 위치가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관계적 위치는 얘만 유일하게 무슨적 위치?
가변적 위치가 떨어져요. 자,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였는데 갑자기 바다가 사라질 수 있겠을까? 아니지. 우리나라 대륙 동안이었는데 갑자기 눈 떠보니까 영국이 될 수 있을까? 그럴 리 없겠지. 그지? 근데 얘만 유일하게 가변적 위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요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키워드들, 요 옆에다 키워드들, 요 옆에다 키워드들, 요 옆에 키워드들 다 배웠지? 관계적 위치도 키워드들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인드맵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시는 게 그 파트를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파트가 바로 우리나라의 영역이란 파트예요. 와, 이 파트 진짜 어렵죠? 이 파트가 와, 이게 거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파트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영역. 자, 근데 선생님이 일단 여러 가지 그림이나 지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체크를 해드릴 건데, 자, 첫 번째 키워드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뭐니? 우리나라의 영역이라는 거야. 자,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표현하시면 돼요.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영역이라고 표현해. 뭐라고? 주권이 미치는 범위. 그래서 주권이 미치는 범위인데 영역인데 토양이면 영토, 영역인데 바다면 영해, 영역인데 항공이면 영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상 영공은 시험지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공은 지워드릴게. 뭐 일반적으로 대기권의 항로로 뭐 한정이 된다. 최근 교통이 발달하고 인공위성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 이상 그 이하 없어요. 그런데 영해와 영토는 좀 중요하거든. 근데 이 중에서도 영해가 특히나 중요해요. 여기다 별표시 3개를 박아드릴 거야. 그지? 영토는 중요한 거 뭐 별로 없어요. 뭐 이 중에서 시험지에 나와봤자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은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구성이 된다. 요거 첫 번째 부속도서. 그러니까 부속도서는 여기에서 뭐까지 포함이 되냐면 무인도까지 포함해요. 그제? 무인도는 주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땅 아니지 않아요? 아니에요. 영해에 포함되어 있는 무인도까지 다 포함하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영토입니다. 그래서 간척 사업으로 면적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영해는 울릉도, 독도, 제주도, 서해안, 남해안, 대한해협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최저조위선, 통상기선, 뭐 최외곽을 직선기선, 직선기선에서 3mm까지 범위인데 거기다가 배타적 경제수요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와장창 해가지고 한 번에 해결하는 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여기다 판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최대한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와야 돼. 자, 기본적으로 보자. 파랑색이 없네. 자, 여기다 요거 해가지고 파랑색으로 합시다. 자, 가자. 자,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영해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자, 여기를 잘 봐. 자, 이렇게 땅이 있어요. 자, 이렇게 땅이 있어. 땅이 있었을 때, 자, 바다가 육지라면, 자, 여기를 가자. 이렇게 바다가 있대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치?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범위는 대충 나왔습니다. 범위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범위로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자, 이렇게 나눠주시면 바다와 육지가 딱 만나는 요 지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육지지?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래? 영토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이걸 영토라고 불러. 그러니까 영토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지점서부터 땅까지 여기를 영토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최고 난도가 나옵니다. 자, 봐봐. 용어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용어를 어디다 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공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 자, 쉽게 갑니다. 자, 선생님이 뭐예요? 이름이 강용성이죠. 그지? 자, 제 친구들이 저를 부를 때는 뭐라 불러? 용성아! 이렇게 부를 거 아니야? 그치? 저희 부모님이 저를 부를 때 뭐라 그래?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는 선생님! 이렇게 부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용어가 있어요. 누구의 아들이면서, 누구의 선생님이면서, 누구의 친구이면서, 누구의 동생이면서, 누구의 형이면서. 맞지? 근데 어쨌든 아들이란 용어와 형이라는 용어와 용성이라는 용어와 선생님이라는 용어는 다 나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디다 쓰냐가 중요한 거지. 자, 여러분들이 갑자기 저한테 용성아! 이렇게 부르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러분들은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러야지. 그치? 근데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저한테 형! 이래요.
안 되지. 형은 내 동생들이 날 부를 때 형이라고 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적지적소에 이거를 쓸 용어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 용어를 막 혼동해 썼어.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머니한테,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막 이름 부르고, 그지? 뭐 여러분들 선생님도 아닌데 막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은 이게 족보가 완전 꼬여버린단 말이야. 얘가 그래. 그치? 그래서 적재적소에 이거를 쓸 수 있도록 용어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정리를 해야 된다. 자, 가자.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요 지점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요 지점을 영해기선이라고 불러요. 아, 용어가 벌써 어려워요. 그치? 용어가 벌써 어렵습니다. 벌써 어려운데 쉽게 가자. 영해기선은 무슨 뜻이냐면 영해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선이라는 거야. 뭐라고? 영해선은 영해의 기준이 되는 선이에요. 됐지? 자, 이걸 영해기선이라고 불러. 또는 뭐라고 그러냐면 최저조위선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최저조위선. 큰일 났죠? 큰일 났죠? 영의 기선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최저조위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말 자체가 어렵잖아. 그럼 최저는 저가 포인트야. 조위선은 밀물과 썰물의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자. 자, 우리는 물이 이렇게 많이 올랐을 밀물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썰물대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이거는 지금 가상으로 해준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자, 나는 여기서부터 기준을 잡아야겠니? 여기서부터 기준을 잡아야겠니? 그렇지, 여기서부터 잡아야지. 왜? 그래야지 땅이 이만큼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뭘 기준으로 잡는다? 최저조위선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자, 그럼 최저조위선은 물이 올라가는 걸 뭐라 그래? 밀물, 내려가는 걸 뭐라 그래? 썰물이라고 부르는 거지. 최저조위선은 뭘 얘기한다? 썰물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썰물대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 얘는 간조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것들을 간조, 그치? 간조시. 그래서 이런 것들, 용어들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두는 게 이 럭셔리해지는 거야. 그래야지 고등부 수업을 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치? 그래서 영해기선, 최저조위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 그러면 여기까지는 영토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몇 해리를 빠지냐면, 이건 이제 바다의 범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 몇 해리? 12해리를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하겠지? 선생님, 해리가 뭐예요? 해리는 바다의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인데 얘가 대략적으로 18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략 2km 정도라고 보시면 돼. 여러분들 시험지에서 1해리가 몇 킬로게 이렇게 시험지에 나올까 안 나올까? 그렇게 나오면 날 가져. 알겠지? 절대 안 나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다? 12해리라는 거예요. 됐지? 그러면 12해리가 빠지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범위를 우리가 뭐라 그래? 여기를 이제 영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영해는 뭐야? 내가 주인이 되는 그 범위들을 영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면 영해의 범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를 쓰는 거야. 영해는 어디로부터? 영해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또는 최저 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니? 자, 그럼 여기서 시험지에서 조금 나오겠지만 영해와 영토의 범위를 합친 요 하늘을 우리는 뭐라 한다? 얘를 영공이라고 부르고요. 영공과 영토와 영해를 합친 걸 뭐라 그래? 이걸 영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잠깐만 옆으로 오시면요.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을 조금 더 연결을 시켜줄게. 자, 여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게 있어요. 배타적 경제 수역은 어디로부터 빠지냐면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지는 거야. 빠졌을 때 요걸 뭐라 한다? EEZ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익스클루시브 존, 그지? 이코노미 익스클루시브 존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해서 총 몇 해리가 여기서 빠지냐라고 하면은 몇 해리? 188해리가 빠지는 거예요. 자, 봐봐. 외우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지. 이것도 오늘 연습을 무궁무진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할 거 아니야. 선생님, 배타적 경제 수역은 뭐고 영해는 뭐예요? 그러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선생님이 체크를 할 거야. 자,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배타적 경제 수역이 시작되는 지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겠지. 그럼 어떻게? 영해가 끝나는 지점, 그지? 또는 뭐라고 표현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영해가 끝나는 끝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럭셔리한 단어로 가자고.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뭐라고? 이거를 영해선이라고 불러요. 확 끝내주죠. 왜 끝내주는지 알아? 봐봐. 영해가 시작되는 기준이 되는 선은 영해기선이라고 불렀거든. 근데 영해가 끝나는 선은 뭐라 그래? 영해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봐.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간단하게 체크해 줄게. 자, 영해는, 그지? 영해는 어떻게 부른다 그랬어? 영해기선으로부터 영해기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가? 최저조위선이라고 부르는 영해는 요 선으로부터 몇 해리? 12해리를 빠져나가면 돼요. 됐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여러분들 무슨 범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EZ도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EZ는 우와 범위가 3개가 튀어나와야 돼요. 자, 지금부터 잘 봐. 눈 크게 뜨고 이거 이해 못하면은 배타적 경제수역 이해하기 되게 힘들어요. 자, 봐. 쉬운 것부터 할까? 자, 영해선으로부터, 그지? 영해선으로부터 몇 해리야? 여기가 영해선이잖아. 요게 영해선이잖아. 몇 해리? 188해리. 그지? 영해선으로부터 몇 해리? 188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영해가 끝나는 선, 그치? 영해가 끝나는 선으로부터 몇 해리? 188해리야.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자, 봐. 눈 크게 떠. 영해기선으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일이 커졌지? 자, 영해기선은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시작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가야 되는데 이만큼이 총 몇 해리가 떨어지겠니? 200해리가 떨어지겠지? 그치? 200해리 떨어졌어. 그러니까 영해기선으로부터는 몇 해리? 200해리예요. 자, 그러고 끝 하면 돼, 안 돼? 아니지. 왜 그럴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지금 선생님이 체크하는 요 범위가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해리에서 무슨 범위를 빼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해리까지 요 범위를 빼줘야지만 이 범위가 남는 거야. 어렵지? 그래서 200해리에서 뭘 빼줘야 되는 거야? 얘를 영해의 범위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최고 난도. 끝내주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 또는 최저조위선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200해리를 가야겠지? 200해리를 가서 뭘 빼주는 거야? 여기서 또 영해의 범위를 빼줘야 된다. 됐죠? 이게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예요. 봐,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러니까 이 범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야, 이거 함부로 하기는 되게 어려운 파트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깐 이쪽으로 좀 더 오시면 자, 요 위에다 써줄게. 여기다가. 자, 여기다 써줄게. 잘 봐.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뭘 비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해라는 것과 뭘 비교를 해야 돼? 배타적 경제수역의 EZ를 좀 비교를 해야겠지. 아까 궁금했잖아. 선생님 영해는 뭐고 배타적 경제수역은 뭐예요? 라고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구분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지? 요거 선생님이 굉장히 쉽게 한번 정리를 해줄게. 자, 어렵지 않아요. 자, 볼래? 영해는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주권이 미칠 수 있는 범위를 영해라고 그랬었지? 그럼 배타적 경제수역은 뭐라 그랬어요? 배타적 경제수역은 자, 이걸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줄게. 여기서 나타나는 요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자, 이제 하나씩 해보자. 배타적, 그지? 경제 수역이래요. 자, 하나씩 한번 분석을 해볼까? 경제권은 가지고 있어요. 그치? 경제는 가지고 있는데 얘가 뭐야? 굉장히 배타적이야. 무슨 뜻? 경제권에 대해서만 배타적이란 얘기야. 그럼 배타적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넌 안 돼. 나만 돼. 넌 안 돼. 나만 돼. 이런 뜻이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경제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관없다라는 거야. 경제권만 배타적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그지? 경제권에 만들어지는 경제적 행위예요. 그 경제적 행위. 자, 영해에서는 경제적 행위 되겠니 안 되겠니? 당연히 안 되지. 왜? 영해는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주권이 미칠 수 있는 범위야.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니? 뭘 고민해? 여러분들 집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안면 텄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 얼굴을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선생님 얼굴을 알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 집 앞에 딱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도어락 딱 연 다음에 띠띠띠띠띠리링 하고 들어가서 밥 차려 먹으면 돼, 안 돼?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놀라겠죠? 지리쌤! 그리고 놀라시겠지만 놀라기 전에 뭐부터 할까? 신고부터 하시겠죠? 112에다 신고해서 이상한 사람이 밥을 먹고 있어요. 막 그러면서 신고할 거 아니야. 이해가 됐니? 여러분들 집은 여러분들 주권이 미치는 범위이기 때문에 절대 경제적 행위를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영예야. 영토도 마찬가지고 영공도 마찬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런데 배타적 경제 수용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당연히. 왜 그럴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경제적 행위가 뭐라 했어? 무궁무진하게 배타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행위는 나만 된다는 얘기야. 배타적이란 무슨 뜻이야? 나만, 유일하게, only 나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경제적 행위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타국의 선박이 요거를 잘 봐보세요. 이거 있지? 뭐야? 통행. 통행이란 게 무슨 뜻이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치? 다른 국가들이 지나가는 건 될까 안 될까? 영예? 돼 안 돼? 자, 다시 할게. 여러분들 잘 봐. 이게 그러니까 리얼리티가 중요한 거예요. 몰입을 하란 말이야. 자, 여러분들이 집안에 혼자 있어요. 근데 갑자기 현관 도어락이 띠링 소리 나더니 띠띠띠띠띠리링 하대. 선생님이 들어와서 앞문 열고 들어와서 뒷문 열고 나가면 되니 안 되니? 안녕? 그러면서 갔어. 돼 안 돼? 진짜 황당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주권이 미치는 범위잖아요. 다른 국가들도 통행이 절대 안 돼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았잖아. 배타적 경제수역은 타국의 선박, 우리나라 배가 아니야. 다른 나라 배들이 통행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자, 봐봐. 같은 것끼리보다는 다른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겠지? 얘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제? 됩니다. 왜 그럴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경제적 행위에 대해서만 배타적이라니까? 경제적 행위에 대해서만 배타적이고 나머지 것들은 배타적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기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요걸로 뺍시다. 자, 여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적 행위라는 건 뭐냐? 자, 여기서 뺄게.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적 행위는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경제적 행위는 일단 첫 번째 어로. 어로가 무슨 뜻이야? 물고기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자원. 자원에 대한 채취야. 그제? 물고기를 잡는다든가 바닷속에 있는 자원들을 캐가. 그럼 이건 경제적 행위가 되겠죠. 근데 친구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 이겁니다. 연구활동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경제적 행위에서 연구활동은 경제적 행위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치? 아니야, 난 하나도 안 가져가는데 난 연구만 하는 건데 생각해봐. 연구를 하는 이유가 뭘까? 갖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지. 자, 또 몰입 한번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집에 초대했어요. 네,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안녕, 나 용성쌤이야. 그래가지고 들어갔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 이렇게 모은 다음에 몰입을 해야 돼. 되게 공포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저금통이 어디 있나 이렇게 보기만 했대요. 여러분들 집에서 제가 금은보화가 어디 있나 이렇게 보기만 했대요. 여러분들 집에서 통장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보기만 하고 엄마 아빠 지갑이 어디 있나 이렇게 구경만 했대요. 손 하나도 안 댔어? 되니 안 되니? 때가 남의 집에 가서 저금통이 어디 있는지 보고 금은보화가 어디 있는지 보고 통장이 어디 있는지 보고 엄마 아빠 지갑이 어디 있는지를 자꾸 찾아. 연구를 하는 거지. 이유는 뭘까? 갖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연구활동도 경제적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됐지? 그러면 배타적 경제수역과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건지 알겠지? 그러니까 경제적 활동이라든지 통행은 기본적으로 누가 들어간 거야? 타국. 그치? 다른 나라들이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알 거야.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하자. 자, 영토와 영공. 이거 선생님이 필기할 시간 드릴 거야.
영토와 영공과 영해가 있는데 영토는 뭐다? 우리가 땅으로부터 최저조위선까지가 영토를 만들어주는 거야. 땅, 그치? 그래서 영토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해 같은 경우는 영토로부터, 그치? 영토 또는 최저조위선으로부터 시베리 또는 영해선으로부터 시베리가 빠지는 걸 영해라고 불러. 자, 그 다음에 영해와 영토의 합친 하늘을 영공이라고 부르고 영공, 영토, 영해를 합친 걸 영역이라고 불러. 맞지? 배타적 경제수역은요. 영해 기선으로부터 188해리를 가든지 최저조위선으로부터 200해리에서 10해리를 뺀 범위가 되든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서 10해리를 뺀 범위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부른다. 영해는요. 영해는 타국의 선박이 통행할 수도 없고 경제적 행위도 할 수도 없어. 그런데 배타적 경제수역은 타국의 선박이 통행은 가능하지만 경제적 행위는 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가 요 파트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파트를 정리하고 자, 이쪽으로 오시면 자, 요 파트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됐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지리노트 하나 만들으라 했었죠. 요걸 깔끔하게 정리를 하란 말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눈으로만 보는 사람보다는 쓰는 사람이 무조건 성적이 잘 나오고요. 쓰는 사람보다는 말하는 사람이 성적이 훨씬 더 잘 나오고요. 최고봉은 뭐다? 쓰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성적이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 자, 봐. 언어적으로 발달을 하든가 외국어를 발달했을 때 외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듣는 거야? 쓰는 거야? 아니에요. 진짜 현지인을 만나서 죽기 살기로 부딪혀가면서 말을 하는 거야. 맨 처음에 어버버버버버버 하겠지만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말 자체가 거의 네이티브 스피킹만큼 이게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까지 연습을 하시면은 선생님이 칠판 정리하고 와서 여러분들 이제 직선기선과 통상기선까지 보면은 이제 영역이 끝나요. 아직도 안 끝났어.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 깔끔하게 판서를 해놓으시고 선생님 잠깐 칠판 정리하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들 다 하셨죠? 이제 지금서부터 들어갈 거는 이제 두 번째 파트. 여기 하나가 끝이 아니야.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보시면은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은 끝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걸 숙달을 해 두셔야지 문제가 풀릴 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런 키워드예요. 아까도 했지? 기선이 무슨 뜻이라 했어? 기준선의 약자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을 대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렵지 않아. 잘 봐. 자, 우리나라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지? 우리나라 서해안 쪽은 리아스식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요. 우리나라 동해안 쪽은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죠. 자, 요렇게 조금 제주도 독도를 조금 밑에다 그릴까? 여기가 제주도, 여기가 마라도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할 건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한 거는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은요. 섬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섬이 섬이 엄청 많아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도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지. 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런 섬들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땅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뭐라 그랬어? 우리가 한반도는 다시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 이게 한반도잖아? 와 부속도서를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이 점들을 다 연결하는 거야. 선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다 연결해요. 그치? 다 연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얘를 일단 직선기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한다? 직선기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직선기선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섬이 존재를 해서 섬을 이어줘야 되는 게 직선기선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이 직선기선을 연결을 해서 여기서부터 몇 해리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12해리를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빼는 거야. 그지? 이렇게 빼는 거지. 이렇게 빼면은 지금 선생님 빗금친 부분 있죠? 요 부분. 요렇게 빗금치는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영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빗금친 요 부분을 우리는 흔히 영해라고 부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직선기선을 쓰는 데는 어디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4개는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 일단 2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디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서해 쪽이 되는 거야. 그지? 첫 번째는 서해, 그죠? 서해 지역과 그 다음에 남해 지역. 서해와 남해 지역이 우리가 직선기선을 쓸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나 섬이 없어. 섬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그냥 통상기선을 쓰는 거지. 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가 드는 거야? 통상기선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상기선은 무슨 뜻이에요? 통상적으로 섬이 없을 때 어딜 기준으로 만들어진다? 해안선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통상기선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럼 통상기선은 어디냐 그러니까 똑같이 해줄게. 자, 여기는 섬이 없죠. 그렇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을 수는 없잖아. 그지? 가까운 섬만 이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12L이가 빠져나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빗금친 여기가 0해가 되는 거지. 0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통상기선은 일단 어디를 키워드를 잡는 거야? 일단 동해를 키워드를 잡는 거예요. 자, 동해 잡았어. 자, 그 다음에 어디? 울릉도와 독도도 섬이 따로 없지.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를 이렇게 빗금쳐가지고 여기를 11일을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니까 동해와 그 다음에 어디? 울릉도. 그지? 울릉도와 그 다음에 어디? 독도 이렇게 잡고, 그지? 동해, 울릉도, 독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제주도 여기도 이렇게 해서 마라도도 이렇게 해서 그냥 11일을 빼야 되는 거지. 이렇게 11일을 빼는 거야. 그지? 독도, 그 다음에 제주도와 그 다음에 마라도 이렇게 하면은 통상기선 5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상기선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기선에 영향이 있는 거야. 그냥 해안선으로부터 12일을 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안 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디? 여기지, 여기. 그지? 부산 앞바다. 여기야, 여기. 자, 여기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얘는 시베리아를 빼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빡 꺾어요.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지? 직선을 연결한 선이 있는데 여기서 빡 꺾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해리를 쓰는 거야? 3해리밖에 못 써요. 여기는 10해리만큼 이만큼 떨어졌거든. 근데 여기는 3해리밖에 못 쓴단 말이야. 그래서 서해와 남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떨어지는 거야? 대한해협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대한해협이야. 일본과 가깝기 때문에 10해리를 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총 몇 해리 빼는 거야? 얘는 12해리가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한해협은 몇 해리 빠지는 거야? 얘는 3해리가 빠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기선은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거기에다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천천히 하시겠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시험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영일만 지역, 포항에 있는 영일만 지역과 그 다음에 울산에 있는 울산만 지역이 직선기선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직선기선은 총 5개, 통상기선도 총 5개에서 우리가 5개, 10개가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나오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개념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봐봐. 어렵지 않아. 자, 이제 키워드를 왁 정리하면서 한번 들어갈게요. 자, 영토 나와 있지? 영토는 한반도와 뭐라 해서 부속도서가 만들어진다. 근데 선생님 부속도서가 뭐 포함이라 해서 무인도 자체가 포함을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다. 이렇게 표현해 줬고, 좀 이걸로 해볼까? 총 면적은 뭐 어쩌고저쩌고 나 있고 어쩌고저쩌고 나 있어. 간척 사업으로 면적이 확대되고 있다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 거야. 자, 동해안, 울릉도, 독도, 제주도, 마라도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지. 제주도 안에 마라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나와 있지? 최저 조유선, 썰물대. 그지? 썰물대는 선생님이 뭐라 했어? 얘는 간조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었지? 간조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통상기선에서 와 나왔지? 통상기선에서 몇 해리? 12해리까지 범위이다. 키워드 다 떴죠. 그러니까 이거를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야. 왜 어려워지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시면 문제는 되게 쉬워진다. 근데 서해 남해안은 최외곽에 뭘 연결했대? 섬을 연결한 무슨 기선? 직선기선에서 몇 해리? 12해리인데 직선기선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지. 대한해협은 뭐라 했어? 직선기선에서 뭐라? 3해리 나와 있죠. 3해리까지 범위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공부하면은 이게 뭔 선인지도 모르겠고 왜 이게 떨어지는지도 모르겠고 헷갈리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준 거예요. 영공은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했어요. 자, 배타적 경제수역은 선생님이 쉽게 표현했었죠. 뭐라 했니? 경제권에 대해서만 어떻게? 배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다 그랬죠. 경제적 행위만 배타적인 거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냥 통행하든가 지나가는 거는 상관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0의, 요거 중요하지? 뭐가 떴어? 0의 기선으로부터 몇 해리? 188일, 다시 0의 기선으로부터 200해의 수역에서 뭘? 0해를 제외한 수역이다. 이렇게. 이게 최고 난도. 또는 0의 기선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 했어요? 이거라 했었지. 최저조위선으로부터 몇 해리? 188, 최저선으로부터 200헬에서 0의 범위를 뺀 범위 이렇게 되는가? 아니면 0의 선으로부터 188헬까지다. 이렇게까지 되는 거지.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꼭 이 교재에서만 나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입시와 수능에서 단련된 사람이다 보니까 요 내용에서 시험 문제가 어떤 기출이 나왔는지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드리는 거야. 기출에 나왔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자유스토리 수업까지 연결을 시키시면 선생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자, 됐죠? 특징, 어쩌고저쩌고 해양자원을 나와있지? 탐사를 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보존을 한다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고 2번 중요하죠? 2번 중요해. 자, 뭐라 했니? 다른 국가 선박과 항공기 등은 뭐라 했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얘기했죠? 분명히 얘기했어. 배타적 경제 수역은 어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겠지만 자유롭게 통행할 수가 있어요. 그지? 근데 이런 배타적 경제 수역이 약간 겹쳐가지고 우리가 갈등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보면은 쉽죠? 이걸 딱 보면 알 거야, 이제. 자, 여기는 영토야. 한반도와 그 부속도처를 영토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나타난 최저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 빠졌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0의 범위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한 여기까지가 이제 0의 범위인 거지. 그래서 0의 범위까지에 올라간 하늘들을 뭐라 그래? 영공이라고 부르는 거고 거기에서 최저조위선으로부터 200헬이 빠진 데에서 0의 범위를 뺀 188헬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헬이가 떨어진 거야? 188헬이가 떨어지는 거지. 끝. 자, 옆에 0에 관련된 법정을 볼게요. 자, 요 파트가 일단은 최고 난도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개념풀 같은 경우가 이런 자료들을 굉장히 잘 썼어요. 이런 거 사실상 쓰기 되게 힘들거든? 근데 되게 잘 썼어. 그래서 선생님이 마음에 드는 거야. 자, 하나하나씩 키워드를 보면서 잡을게요. 자, 제1조 0의 범위야. 한반도의 0에는 기선으로부터. 뭐 나왔어요? 기선으로부터. 기선이라는 게 뭐니? 기준선을 얘기하는 거지. 야, 측정하여 바깥쪽 몇 해리? 12해리까지의 선을 0의 수역이라고 한다. 다만, 자, 요거 중요하다. 자, 다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나오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다만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얘기는 원래 있는데 얘는 뭐야? 요거에 예외적으로 뭔가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건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다만이라는 얘기는 예외야. 그럼 봐봐. 뭐에 대한 예외겠니? 요거에 대한 예외겠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뜻? 12L인데 다만 12L을 쓰지 않는 지역도 있다라고 했잖아. 그럼 12L을 쓰지 않는 지역이 어디예요? 대한해협이지. 3L밖에 안 쓰잖아. 자, 그래서 대통령으로 정하에 따라서 일정 수역의 경우 12L이 이내에서 0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자,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얘는 몇 해리를? 3해리. 그제 3해리를 적용하는 지역들도 물론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3해리가 나타나는 지역인즉 우리가 뭐라 그래? 얘를 대한해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한해협에 대한 키워드가 나타나는 거야. 이해가 됐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다만의 예외는 뭐에 대한 예외야? 12해리. 그제? 얘가 뭐에 대한 얘기? 12해리에 대한 예외이기 때문에 요거를 3해리라고 표현하는 거야. 문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가자. 2조. 0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은 대한민국의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추적 해도에 표현한 해안에 여기 나왔다. 뭐가 나왔어요? 저조선이라 그랬어요. 이 저조선은 뭐냐면 최저조위선을 얘기하는 거야. 조류가 낮은 것들. 그지? 그래서 이런 저조선들을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었죠. 이런 저조선들을 뭐라 그랬어? 얘를 최저조위선이라고도 표현하고 최저조위선 자체는 뭘 얘기하는 거야? 썰물. 정확히 얘기하면 썰물은 틀린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썰물은 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물이 완전히 다 빠졌을 때를 우리는 뭐라 그래?
간조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썰물이라는 단어는 쓰면 안 돼요. 이건 나중에 선생님이 저기 지형 파트로 가서 감조하천 가면은 알려드릴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물이 빠져나갔다, 최대한 빠져나갔다, 뭐 이런 걸로 선생님이 이제 쓰는 것 뿐이에요. 자, 이런 거, 최저조위선을 한다. 지리적 특수사정이래요. 뭔가 좀 이제 특수사정이 딱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서도 뭐가 변할 수 있어? 예외가 나타날 것 같은 예감이 있죠. 자, 그런데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점으로 연결하는 뭐라 했어요? 직선기선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뭐였다? 원래는 통상기선인데 얘를 몰라? 직선기선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동해안 지역에 있는 영일만, 그지? 영일만과 그 다음에 울산만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울산만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이 진짜 어려운 단어들이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난 건 우리나라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이고, 배타적 경제수역 중에서도 이제 겹치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 어려운 파트들은 아니다. 자, 요걸 잘 봐봐. 일단 마라도에 대한 기본적인 키워드들은 우리나라 최남단이라는 거고, 자, 여기 별표 치거나 여기. 자, 선생님 이렇게 살짝 별표 친 데 있지? 여기가 뭐라 그래? 이여도라고 불러요. 이여도. 그제? 그러니까 이여도는 사실상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섬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수중섬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중은 아니고 수중섬이라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섬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바다가 좀 낮아질 때는 살짝 보였다가 바다가 올라갔을 때는 사라지는 그런 섬들이에요. 근데 이거 자꾸 중국이 지네 땅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분쟁이 있고, 뭐 독도는 당연히 우리나라 분쟁이 있겠지. 자, 중요한 게 있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니까 이만큼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중국의 생각은 달라요. 중국은 너 배타적 경제수역이 어느 정도냐 하니까 나는 이만큼이 얘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야,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러면 당분간은 그냥 같이 쓰자 해서 여기는 뭐라 그래? 한중 잠정 조치수역이에요. 그럼 한중 잠정 조치수역이라는 거는 쉽게 표현을 해보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한국과 중국이 같이 쓸 수 있는 공동의 EEZ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치? 한국과 중국이 같이 쓸 수 있는 공동 EEZ, 요걸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근데 한일 중간수역이라고 표현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은 이만큼이야. 그랬더니 일본이 아니야, 우리께 이만큼이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중간에 겹친 거야. 그래서 한일 중간수역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는 한국과 일본 자체의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최고 난도가 나오는 건 바로 뭘까? 얘입니다. 얘가 중간에 어정쩡하게 껴있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럼 선생님 이거는 여기랑 훨씬 더 가까운데요? 막 그러는 거지. 아니야. 얘는 얘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한일 중간수역이에요. 이거 한중 잠정조치수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빠이빠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이여도 같은 경우는 독도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여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해양과학 퀴즈를 졌기 때문에 이여도도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해양과학 퀴즈 나오면 무조건 이여도로 달리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키워드 나머지 것들 뭐 이제 어려운 거 별로 안 남았습니다. 자, 소중한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나와 있어요. 자, 기본적인 키워드들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갈게요. 자, 우리 땅 독도라고 나와 있어요.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몇 도? 131도에 52분의 이스트를 가져간다 그랬었죠? 자, 이런 거 외워놔야 돼. 131도 52분 하면 무조건 우리나라 독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환경은 신생대체 3개 화산활동 만들어졌고, 연중온화한 해양성 기후 나타나고, 경제적 가치는 요거 키워드 두자. 조경수역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조경수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뜻이야. 따뜻한 난류와 그 다음에 차가운 한류가 서로 만나서 만들어지는 게 내가 조경수역이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조경수역이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여기가 이제 북서태평양 어장이라고 부르거든. 이 북서태평양 어장이 전 세계에서 물고기가 제일 많이 잡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고기가 제일 많이 잡히는 울릉도 독도를
우리나라의 시료 지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자꾸 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과연 이 친구들의 꿍꿍이들이 그냥 단지 물고기 많이 잡히니까 나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물고기 잡고 싶어 그래서 많이 달라 그러겠니? 알잖아요. 그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 왜냐? 이 안에서 요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메탄하이드레이트. 그치? 그러니까 메탄하이드레이트는 쉽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얘가 뭐다? 고체의 천연가스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자원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갖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우리한테 이제 싸움을 걸고 있는 거지. 뭐 굳이 받아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독도의 가치로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역사적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만 뭐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서 보면은 자, 뭐 일본의 오키섬을 중심으로 해서 독도는 뭐 157km인데 우리나라 주변항에서 독도까지는 216km거든. 근데 울릉도가 우리나라 땅이잖아. 훨씬 더 가까워요, 독도랑. 87km. 그다음에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다라든지 뭐라든지 독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 가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좀 멀잖아. 그래서 이번에 울릉공항이 만들어집니다. 네, 울릉도에 공항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첫 삽 푼 걸로 알고 있고 이 울릉공항이 만들어지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보잉 747기 이런 거는 내릴 수 없지만 약간 이제 좀 소형 비행기들, 그러니까 50명 정도 탈 수 있는 소형 비행기들은 여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와, 그러면 나는 무조건 갈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서울서부터 울릉도까지 직항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무조건 갑니다. 선생님 울릉도 가려고 그러면 뭐 여기 포항서부터 해서 막 여기 저기서부터 해서 막 배 타고 그것도 뭐 쾌속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배 타면은 멀미 약한 사람들은 가면서 진짜 한 지옥을 한 3번 정도 맛보거든요. 선생님은 울릉도 한 5번 갔다 왔나? 너무 좋아요. 천혜의 섬이야. 진짜 너무 좋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여행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축에 키거든. 지리 선생님이니까, 그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울릉도는 아직도 눈에 딱 감으면은 울릉도에서 제가 봤던 그 아름다운 경관이 싹 눈앞에 펼쳐져요.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은 더더욱 더 편해지고 뭐 서울에서 직항로 생기면은 선생님 뭐 주말에 그냥 심심할 때마다 울릉도 가서 놀고 올 거야. 그리고 날 좋으면은 독도 배 타고 들어갔다가 한번 뺑 돌고 오고 얼마나 좋아요. 나는 진짜 이거 너무 잘했다고 봐.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울릉도에다가 비행기를 만들어 놨다, 항공기를 만들어 놨다, 공항을 만들어 놨다는데 그 공항이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는 여객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항으로 쓰려고 한 건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투기라든지 우리나라의 항공산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더욱더 우리나라의 시료지배 입지가 만들어지는 거지. 뭐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무조건 우리나라 거니까. 자, 우리나라 앞바다의 동해래요. 아시아 대륙의 북동부에 위치하고 한반도, 연해주, 일본 열도로 둘러싸져 있고 동해의 표기 역사는 쭉쭉쭉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은 동해라고 부르는 지역과 일본해라고 부르는 지역들이 이제 병행해야 되잖아. 근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국조 수로기구 위원회라든지 전 세계에서 이제 바다를 이제 기구로 하는 데에서 이 동해로 표현할 것인가 일본해로 표현할 것인가가 너무 얘네들이 스트레스가 큰 거야. 그래서 제3의 명칭으로 쓰자라고 지금 의결이 거의 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NF 뭐 40, 뭐 KF 뭐 우리 마스크 쓰는 것처럼 KF 9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해냐 일본해냐 쓰지 않고 그냥 같이 쓸 수 있는 제3의 단어 어떤 의미도 두지 않은 그냥 숫자로 쓰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 전 세계도 이거 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천천히 하나씩 조금씩 체크를 해놓는 게 맞다. 됐죠? 그래서 지금 뭐 삼국사기에 표시된 동해에서 실질적으로 뭐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뭐 동해라고 써놨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그냥 보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파트들은 그냥 애국심으로 푸는 문제들. 됐죠? 자, 그러면 드디어 왔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이제 끊을 거야. 엔딩을 끊을 거야. 그래서 콕콕 개념하기 주관식, 기본 개념 문제, 수능 문제까지 해서 문제풀이가 총 몇 단계?
세 단계 파트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때 여러분들 얘기해 드렸던 거 있지? 자, 이 파트에서 뭘 해라? 매 단원마다 계속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걸 멈추세요. 그지? 인강을 멈추시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채점까지 하신 다음에 해설은 여러분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네, 선생님이 다 해드릴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미리 보고 오는 거하고 문제를 안 보고 그냥 오는 거하고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깔끔하게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다시 딱 클릭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선생님도 여기서 인강을 살짝 스톱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바로 선생님은 문제풀이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문제풀이 시작!